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음식이 약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한자 양약자는 간 맞출 약자로도 쓰이는가 봅니다. 즉, 음식이 약이 되기 위해서는 간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음식의 염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짜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싱겁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맛의 차이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습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음식의 염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침 분비량의 차이와 감각기관의 퇴화 때문입니다. 먼저 침 분비량의 차이에 따른 음식의 염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미각세포는 음식의 염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은 침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침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을 녹이게 되고 침에 의해서 희석된 소금물이 미각세포에 의해서 염도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의 분비량이 많으면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고 반대로 침의 분비량이 적으면 음식이 짜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의 분비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몸에 소금이 어느 정도 보유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체내에 소금이 많은 사람은 침 분비량도 많게 되고 반대로 소금이 적은 사람은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 속에 있는 수분은 약 0.9%의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이 침샘으로 이동하게 되고 침샘에 있는 칼륨과 중탄산염이 물과 함께 구강으로 배출되는 것이 침입니다. 따라서 피 속에 소금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침의 분비량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혈액 중에 소금물이 많으면 침 분비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소금물이 부족하면 침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몸에 소금이 많은 사람이고 반대로 짜게 느껴지는 사람은 몸에 소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체내에 소금이 충분해지고 음식을 싱겁게 먹을수록 갈수록 소금이 고갈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연의 원리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연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한 자는 점점 약해진다는 원리죠. 평소 소금을 충분히 먹는 사람은 갈수록 소금을 잘 먹는 몸으로 변화되고 반대로 소금을 제한하게 되면 갈수록 소금을 먹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계에서는 갈수록 소금 섭취를 줄여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 대중들은 자신의 몸에 소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금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에는 소금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침 분비량은 더욱 감소하고 음식은 갈수록 짜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염분을 첨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갈수록 소금과 물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병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생리식염수를 수액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리식염수를 주사 맞을 때 능계르를 맞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능계르는 엄밀히 말하면 소금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액팩에 초록색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능거용액입니다. 능거용액은 물 1리터에 염화나트륨 6g,
염화칼륨 0.3g, 염화칼슘 0.2g, 젖산나트륨 6.2g이 들어있는 수용액입니다. 생리식염수는 파란색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는 물 1리터에 9g의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수용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와 능건은 엄밀히 보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수액을 받게 되면 대부분 능건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박사도 능건과 생리식염수를 크게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수액을 받게 되면 대부분 생리식염수를 수액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의 소금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자신들은 생리식염수를 약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을 맞추는 것이 약이 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처럼 소금 섭취를 줄여서 건강해진다면 의사들도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소금 섭취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소금 섭취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면 소금 섭취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섭취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이 짜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금 섭취를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음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짜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소금 섭취를 아주 천천히 늘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을 수 없으면 약효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점점 짜게 먹도록 노력하다 보면 음식의 맛이 갈수록 싱거워질 것입니다. 몸에 소금이 증가한 만큼 침이 잘 분비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소금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짜냐 싱겁냐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느냐 아니면 조금 덜 넣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는 소금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금을 가장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국물은 어떤 음식보다도 소금 함유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섭취량은 음식의 염도와 국물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음식의 섭취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소금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살이 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음식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물박사는 음식을 짜게 요리하고 국물 요리를 즐기고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체내에 소금이 부족한 증상이 있다면 소금을 별도로 보충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소금 알갱이를 따로 녹여 먹거나 물에 소금을 적당량 타서 먹게 되면 소금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금을 충분히 보충하게 되면 반드시 물을 그에 비례해서 마셔야 됩니다. 소금은 많이 먹었는데 갈증을 무시하고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소금은 무서운 독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실천하여서 체내에 소금과 물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공급되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잘 배출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이 짜게 느껴지는 이유는 감각기관의 퇴화입니다. 감각기관의 퇴화는 60대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70대 이후라면 그것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음식을 매우 맛있게 했던 어머니들이 70대 이후에는
갈수록 음식이 짜서 자녀들이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짜게 요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어 감각기관이 퇴화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기관이 퇴화되어 음식을 짜게 먹는 것은 생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소금과 물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노화는 체내의 수분이 감소하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 섭취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기관의 퇴화인 것이죠. 그리고 감각기관의 퇴화는 소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감각세포가 흥분이 잘 될수록 예민해지고 반대로 흥분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둔하게 됩니다. 감각세포의 흥분에 있어서 첫 번째 반응은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이 감각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 밖의 나트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포 속으로 나트륨의 이동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세포가 둔화된 사람들은 과거보다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소금을 더욱 첨가해서 음식을 짜게 요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내 소금과 수분의 고갈을 방지하여서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우리 몸의 놀라운 반응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무조건 소금 섭취를 줄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노인들이 소금을 배출하는 항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항고혈압약은 대부분 나트륨을 배출하는 약입니다. 체내 나트륨이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 섭취를 못하게 하고 나트륨을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쓴다는 것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대 이후에 음식을 매우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의사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다가는 더욱 많은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상 음식의 염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침 분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기관의 퇴화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침 분비량의 차이는 대부분 젊을 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감각기관의 퇴화는 대부분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침의 분비량이 적어서 음식이 짜게 느껴진다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침 분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각기관의 퇴화 때문에 음식을 짜게 먹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음식을 짜게 먹고 소금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배출을 한다면 몸에는 소금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 배출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음주, 흡연, 커피와 같은 차 마시기, 과도한 물 마시기, 지나치게 땀 흘리기,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나친 긴장과 관련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되지만 소금 배출을 최소화시키려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금 배출을 많이 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내 소금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누구보다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아픈 사람들이 소금 섭취를 잘 해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박사였습니다.